일단 2021년 소방서 관리사 1차 필기시험은 2021년 5월 8일 토요일 날 시험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 총 5과목을 125문항을 125분간 9시까지 입시하셔서 9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시험 치시게 될 겁니다. 과목 면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입시를 하셔서 11시 10분까지 100분간 시험 치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2차 실기시험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2차 시험에서 2과목 시험 치신 분 9시까지 입시라 점검실무 행정 먼저 치시고 그럼 중간 쉬는 시간 가셨다가 11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셔서 2과목 시험 치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차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보겠습니다. 총 5과목으로 125문항, 과목당 25문항씩 시험 출제가 되고요. 1과목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죠. 소방안전관리로 및 화재 역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시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연소, 화재, 폭발, 소화에 관련된 내용들과 예방관리라든지 건축법 관련된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고층법 문제도 있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란 문서, 그런 법률적인 문서를 출제되고요. 그리고 또 연소 생성물, 열전달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시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25문항 중에서 보통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문항이 보통 20문항에서 한 2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한 두세 문항 정도가 사실은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점검실무 행정에서 공부하시는 건축법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초고층법규 문제, 그리고 또 기술사공학에서 나오는 좀 난이도 높은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 맞추려고 사실 저희가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표하는 개수가 15개 이상, 60점 이상, 그리고 최대 20개 정도, 한 80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목은 소방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 전기를 묶어서 25문항이 출제가 되게 되고 26번부터 50번까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의 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면 수리학이 한 10문항, 전기가 10문항, 약재가 5문항 내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20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문항, 8문항, 7문항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 문제로 25문항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총 이제 9문항, 8문항, 7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한번 됐었고, 근데 수리학하고 전기 문제가 조금 더 비중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2과목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 때 공부하셨던 소방 유책학이나 그리고 소방 전기 분야, 소방 전기 회로 문제보다는 이 두 파트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낮아요, 사실상. 실제 저도 이제 풀이 해설을 하다 보면 기사에 나오는 유책학 문제는 사실 순수 소방학이 아닌 다른 구조역학이라든지 혹은 건축에 필요한 이러한 유책학 문제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다른 자격증의 문제를 뺏겨오다 보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지만 실제 이 문제들은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다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 난이도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공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의 난이도는 기사 때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풀이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리사 시험은 시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과목은 이제 51번부터 75번까지 25문항 법규 문제인데 총 5분법 시험을 치죠.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때는 4분법 시험을 치는데 관리사는 5분법 시험이고 기본법, 공서법, 그리고 설치주의법, 소방시설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마지막 다중법까지 총 25문항인데 5문항씩 골고루 해서 딱 25문항을 출제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작게 나오는 게 다중법이 한 4문항, 그리고 또 공서법이 한 4문항 정도, 나머지 문항 법규들이 한 6문항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5문항씩 골고루 출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4과목은 이제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76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내게 되고 성상 문제가 12문항, 시설 기준이 12문항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5문항 출제가 되고요. 자, 성상이라고 하는 과목은 1류부터 6류까지 각 위험물의 성질, 특징, 그리고 이때 이제 소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 1편에 있는 안전관리론 파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방법까지, 그리고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관련된 설치 기준, 그리고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관련된 기준들까지 해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과목은 소방수 구조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화재안전기준 제가 수업하는 2차 수업 때 화재안전기준 수업과 동일한 수업 내용들입니다.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해서 소화기부터 해서 NFSC 문서들에 대한 문제들이 25문항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문제 보게 되면 한 3, 4문항, 많게는 5문항 정도는 그 소화설비 중에서 보면 옥내 소화전 안에 보면은 뭐 관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호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에 보면은 유수 검지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품들이 또 소방용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소방용품의 또 형식 승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 검사 기준. 그래서 그런 기준들 문제가 또 한 몇 문항 정도 출제되긴 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공부하기엔 양이 너무 많고 그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3, 4문제 정도 출제 분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괜히 더 넓게 봤다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NFSC 위주로 화재 안전 기준 위주로 공부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20개 이상의 점수는 맞출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구조원리 문제들 중에 보면 2차 시험에 나오는 2차 설계 및 시공에서 풀이하는 공식이라든지 계산 문제들이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1, 2차를 어차피 동차에 준비를 좀 진행하시는 분이 많고 1차 준비를 요 과목 하실 때에는 2차 설계 및 시공도 그냥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1차 시험에도 도움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저하게 화재안전 기준 위주로 수업 진행을 하시되 설계 및 시공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 화재안전기준 문제가 마지막 5과목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2차 시험에 관련된 뭐 시험 내용이라든가 공부방법 등은 2차 OT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총 125문항 중에서 맞추셔야 되는 개수, 합격을 하시려면 맞춰야 되는 개수가 과목당 40점이라서 매 과목 10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총 한 과목이 25문항이라서 과목당 10개 이상을 맞추셔야 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라서 총 개수가 75개 이상. 한 번 시험 쳤을 때 전체 맞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과목당 몇 개인지 그렇게 한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 과정은 시험장에서도 실제 시험을 칠 때에도 마지막 그 제출하기 전에 한 10분 남았을 때 과목당 내가 몇 개를 풀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몇 개인지, 전체 맞춘 개수가 몇 개 되는지가 아마 좀 새알려지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냥 문제 풀다가 바빠가지고 마지막 가가지고 시험 무적한데 마지막 OMR 막 찍어서 급하게 내는 실력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 시간 분배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60에서 70점 정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 점수를 맞춰서 시간이 좀 남게끔, 남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100점을 다 맞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60에서 70점 확실히 아는 문제 풀고 남은 3, 40점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죠.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 과감히 넘겨서. 그래서 그때 총 점수가 60점 이상 넘어가고 과목당 개수가 몇 개 이상? 10개 이상, 40점 이상 넘어가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2차 시험은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사실 과목당 몇 개를 맞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 1과목은 내가 몇 개를 맞추겠다, 2과목 몇 개 맞추겠다, 이런 목표 개수가 좀 있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시험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점수대가 1과목은 15개라고 했지만 이거 최저예요, 사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원래 좀 공부하신 분들을 맞추는 과목이에요. 근데 22개, 23개 맞추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아무래도 건축법 문제 나오고 다양한 부분의 법규도 나오고 기술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이 맞추시는 분들은 22개 맞추겠지만 거의 20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15개, 20개 정도. 소방 수리학 과목을 뭐 10개로 목표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과락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실력으로 맞추신 문제가 15문제 나옵니다. 충분히. 왜냐면 수리학 예를 들어 10문항, 전기 10문항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5문항. 여기서 10문항 중에서 5문항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를 항상 줬어요, 매회. 그럼 여기 5문항 약재화학에서 아무래도 2-3문항 맞추잖아요. 약재화학은 사실은 뭐 4-5문항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14-15문항 맞춰주고 나은 부분들 뭐 하나로 쭉 찍게 하더라도 15개 이상은 나오셔야 됩니다. 목표 개수가 있으셔야 되고, 소방관의 법규 문제는 사실 구조 원리가 더불어서 20개를 사실 맞추려게 돼야 되는 이유가 15개라고 해놨지만 20개예요. 그 이유가 법규하고 이 구조 원리 3과목과 5과목이
2차 실기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법규하고 이 구조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2차 시험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법규를 좀 높은 점수,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위험물 파트는 관리사 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한 과목 있는 것이고 2차 시험에서는 사실 위험물은 크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출제 안 되는 게 훨씬 크고요. 근데 최근에 20회 같은 경우에 한 25점 배점 문제가 설계시공에 출제가 한번 되긴 했는데 이 위험물 파트에 있는 세부 기준까지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위험물 성상 시서 기준은 철저하게 저는 과락 넘기는 거 10개 넘게 맞추는 실력을 갖추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위험물 성상 관련된 부분이 2차 실기 때 막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1차 필기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물 성상 시서 기준은 제가 10개인데 사실 10개는 확실히 맞춰야 되는 거고 25문제 10개를 맞추셔야 되고 그럼 남은 15문제를 뭐 어떤 건 찍기도 하고 감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두세 문항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12문항, 13문항 정도 되는 과목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시험 칠 때 그랬지만은 요 위험물 과목을 마지막 시험 치고 나서 몇 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10개 확실히 아는지. 10개 아는 게 딱 나오고 나면 남은 건 편하게 뭐 한 개로 쭉 몰아찍어도 두세 개 다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조 원리 과목은 아무래도 많이 맞추셔야 돼요. 20개라 20개라고 했지만 사실 시험 치고 나와서 보면 22개는 맞출 수 있을 만한 사실 문제들이 됩니다. 맞추셔야 될 문제들이고 그래서 목표 점수를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 진행을 좀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1차 필기 시험은 아무래도 125문항을 125분의 시험을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다 못 풀고 나왔다 혹은 마지막에 다 찍고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확실하게 아는 문제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또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다 읽었는데 이 문제가 뭐였지 하고 다시 문제 읽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쫙 풀고 나면 맞춘 개수가 60점 이상. 남은 부분은 마음 편하게 사실은 좀 넉넉하게 시간 두고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확실한 이해, 그리고 확실한 암기, 그리고 좀 속독이 정독이면서도 속독이 필요한 시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겨서 시간을 좀 아껴주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일단 나중에 사실 뭐 모의고사를 할 때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셨을 때 시험지 딱 받으시면 1번부터 125번 문제까지 시험지 딱 있어요. 그럼 이때 풀이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1과목을 먼저 풉니다. 소방, 안전관리, 화재역학을 1번부터 25번까지 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는 문제 먼저.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제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 끌고 했다가 딱 찍었는데 틀릴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문제는 시험지에도 답 체크하지 말고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먼저 시험지에다가 일단 시험지에다가 답을 쭉쭉 OMR 덮어놓고 시험지에다 막 체크를 하면서 지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서 2과목 딱 넘어가는데 2과목 풀지 말고요. 26번부터 50번은 일단 풀지 말고 51번부터 75번 상과목 문제를 먼저 풀어요. 법규 문제. 글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부터 아는 문제부터 먼저 답안 체크를 하고 모르는 문제는 일단 한 번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과감히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아는 문제 먼저 시험 답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과목 위험물 성상 시서 기준을 또 아는 문제 먼저 시험지에 답 체크를 막 하고 넘어가요. 모르는 문제 넘어가요. 근데 이때는 10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개를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과목 101번부터 125번 문제까지는 아는 문제가 많아야 돼요. 이건 좀 정독해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답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2과목 수리학 문제로 넘어와서 또 아는 문제 풀이하고 계산 문제 풀이하고 체크를 쭉 해놔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서로 풀게 되면 대부분 경우 보통 시험지의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50점 이상의 점수, 많게는 60점 정도의 점수 때는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고 푸신 문제들로 보셔야 돼요. 알고 푸신 문제. 그런 문제 60점이 딱 돼야 되고 그럼 그때 남은 시간을 체크를 딱 한 다음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야 되면 일단 OMR부터 옮겨놔야 됩니다. 풀었던 문제를 한번 옮겨놔야 돼요. 그걸 다시 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OMR로 한번 옮겨놔야 되고 이제 몰랐던 문제, 안 풀었던 문제를 풀어보면서 풀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OMR로 넘기시면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마지막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안푼 문제를 쭉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충분히 남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5분이니까 2시간이잖아요. 시간이 2시간 5분. 그럼 절반 정도 풀었을 때 보통 시험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대략 5, 60분 남았다면 많이 남았습니다. 딱 절반을 절반 시간에 푼 거기 때문에. 그럼 남은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종료 20분까지 일단은 OMR 넘길 필요 없이 그냥 쭉 시험지에다가 모포도 문제를 충분히 정독하고 시험 체크해주고 마지막 20분 전이라고 함도관이 알려주게 되면 그때는 OMR에다가 한번 쫙 마킹 해놓고 나온 문제들을 뭐 찍든지 한 개로 몰든지 하는 시간을 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 내기 한 2, 3분 전 됐을 때 내가 몇 개 딱 풀었는지를 시험지에다가 쭉 체크하시면서 맞춘 게 몇 개,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도 딱 가지고 마지막 시험 딱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지를 들고 나오실 거기 때문에 들고 나오시게 되면 바로 그날 오후에 가다번 뜨니까 바로 결과 체크가 아마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필기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차 필기 수업 전체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 1차 필기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요. 이론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요점 정리, 뭐 공식 정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 필기 관련된 각 과목별 예상 문제를 풀이합니다. 예상 문제 풀이 이후에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기출 문제들만 모아놓은 책, 기출 문제들만 단원별로 쫙 풀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125문항을 125분 안에 푸는지에 대한 마지막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마무리 수업 진행하시면 되고, 뭐 인강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는 사실 학원 직강에서 그해 시험 준비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학원으로 따로 별도 문의하셔가지고 별도 구매하시는 자료 방법으로 아마 시험 진행을 하셔야 되고, 뭐 직강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순서대로 수업 진행을 해 나가실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순서는 그냥 시험 치는 과목 순서대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전체적인 순서로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순서대로 요점 정리나 예상 문제 수업 쭉 하고, 그리고 또 과목 순서별로 기출 문제 한번 쫙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합본으로 125문제를 125분에 시험 쳐보고, 요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로 과정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 공부는 일단 시간 분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 안에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이 공부 자체가 전체 관리사 시험에 또 필기 시험 과목이기도 하지만 이 과목 공부가 2차 시험에 다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그래도 좀 점수를 60점이 사실 목표 점수이긴 하지만 한 70점, 80점 될 수 있도록 공부 진행을 하셔서 충분히 기초 실력을 단단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수업 내용은 이제 1과목이죠. 소방 안전관리로 및 화재 역학에 대한 뭐 과목 속에 OT 들으시고 이론 수업 듣고 요점 정리 듣고 문제 풀이하는 시간으로 이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2과목 수리학 또 OT 자료 수업 들으시고 2과목 소방 수리학 이론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쭉 수업 진행하신 다음에 뭐 뒤에 이제 기출 문제 한번 싹 풀어보고 이런 과정 순서대로 공부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